안녕하세요. 딸기처럼 달달한 딸기영어 TV. 이번 시간에는 영어도사 민병철의 핵심 충고, 우리 것에 자신감을 가져야 영어에도 자신감을 갖는다, 이런 제목의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병철 씨는 1980년대 초에 우리나라 영어계에 굉장한 영향을 준 그런 분입니다. KBS TV 등에서 아침마다 영어 회화 방송을 진행을 했고, 저도 그 방송을 거의 매일 들었습니다. 또 그러다가 저는 나중에는 또 좋아요 씨도 좋아하고 있지만은, 물론 저는 이 두 분들 책 말고도 회화에 관련되는 책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이런 책을 보면은, 일단 영어 회화 책은 제가 한번 보면은 거의 적어도 30회 정도는 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못 본 책도 물론 있겠지만 대체로 그 정도는 넘게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딸딸 외우고 완전히 소화하고 암기할 정도, 이렇게 공부를 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런 회화책을 보면요, 전체를 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표현, 그리고 가장 쉬운 표현, 가장 일반적으로 두루두루 많이 쓰일 수 있는 그런 공통적인 표현을 저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외웁니다. yes, no 이런 표현, 아주 너무 쉬운 표현이죠. 그런 표현들, come here, come on, let's go, 이런 말들, 그런 거 아주 사소한 말들, 이런 말들을 제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보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런 말이 사실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 말들이 너무 평범하고 쉽기 때문에 어떤 두뇌에 자극을 주지 못하죠. 근데 저는 그런 말들에 굉장히 제 두뇌가 반응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회화책을 보더라도요, 저는 제가 원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들을 찾아서 보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그 책이 지겹지가 않습니다. 그냥 전체를 대충 이렇게 외우려고 한다면은 금방 실증이 나겠지만은, 저는 제가 어떤 집중하는 그런 어떤 뭐랄까요, 전략이나 어떤 이런 전술, 전술이라 하면 그렇습니까? 어떤 방침, 정책, 이런 것이 뚜렷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어떤 관점을 가지고 회화책을 보는 것이죠. 그럼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런 걸 찾는 재미, 또 그런 거를 이렇게 습득하는 재미, 이런 게 보통이 아닙니다. 그럼 나머지 그 어려운 표현들은요, 저절로 암기가 됩니다. 사실 회화에서는 어려운 표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쉬운 표현이 중요합니다. 어려운 표현을 아무리 많이 해봐야 별로 쓸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쉬운 표현을 많이 해놓으면은 원어민을 만나면 그대로 바로 써먹죠. 자기도 모르게 톡톡톡톡 튀어나오죠, 이렇게. 그러니 영어 회화는 공부할 때 즐거워서는 아닙니다. 안 됩니다. 말할 때 즐거워야 되죠. 저는 공부할 때는 별로입니다. 저런 걸 외우냐, 저렇게 쉬운 걸 외우냐, 이렇게 참 별로지만, 말할 때는 굉장히 저는 아주 기분 좋습니다. 잘 나오니까, 일단은 술술술술 나오니까 이렇게. 예. 자, 그래서 자, 본문으로 들어가서 자,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표현은 200번 이상 반복 연습. 글쎄, 이거 200번 이상 반복 연습했는데, 우리는 지금 영어로 말하기 그 자체만을 배우기 위해 굳이 외국에 나갈 필요가 없는 최적의 언어 습득 환경에 살고 있다. 어학교재, 어학방송, 인터넷 영어 학습 프로그램, 영어 교육기관 등 그야말로 본인이 하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한국에서 최소의 경비로 영어를 얼마든지 유창하게 배울 수 있는 것이다. 예, 이거는 확실히 맞는 말입니다. 굳이 어학연수를 안 가더라도, 굳이 물론 학위를 따려면야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굳이 유학을 안 가더라도 만약 영어 자체만 목표라면은 얼마든지 한국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 미국의 문화도 얼마든지 여기서 다 습득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간다고 그런 게 저절로 되는 것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차라리 한국에서 열심히 하는 게 미국 가서 적당하게 이렇게 보내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결국은 영어는 어디에 있건 자기가 하는 만큼 느는 것이니까. 물론 어린애 때는 다릅니다. 초등학교 정도 혹은 그 이하라면 금방 늘죠. 걔들은 언어를 배우는 천재들입니다. 우리 애들하고 우리는 비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적극적인 영어, 실용영어 대화 능력을 평가하는 전국 생활영어 경시대회 대상 수상자인 장영윤 씨는 영어권 국가라고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평범한 직장 여성으로, 저하고 똑같네요. 외국에 다녀온 경험이 있는 출전자들을 물리치고 당당히 대상을 받았는데, 바로 이러한 언어 습득 환경을 10분 활용한 케이스라고 하겠다. 그녀는 영어 공부를 하면서 주로 의학교재, 영화, 영어 방송 등을 활용했는데, 새로운 표현은 200~300번씩 반복하여 실제로 소리내어 집중 연습함으로써 생활
실용 영어를 습득했다고 한다. 이 뭐 구체적인 방법은 개인마다 다 틀립니다. 이분은 아마 이 방법이 자기에게 굉장히 뭐 이렇게 공감을 줬거나 뭐 이렇게 공명을 했거나 뭔가 잘 맞았겠죠. 소위 이제 궁합이 잘 맞은 겁니다. 이런 표현을 이런 방법을 빨리 발견을 해야 됩니다. 개인마다 이건 다 다릅니다. 다른 사람이 성공한 방법을 내가 하면 성공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해서 장기적으로 꾸준히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야 됩니다. 아무리 방법이 좋아도 자기가 맞으면 오래 할 수가 없고 그만두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자연 접근법, Natural Approach를 주장하는 크라센과 같은 언어학자들은 외국어를 유창하게 하기 위해서는 학습이 아닌 일상생활 속으로 저절로 습득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거야 뭐 말할 필요도 없죠. 말할 필요도 없는데 그런 환경이 이제 되기가 뭐 쉽지가 않죠. 미국 유학 간다고 이런 환경이 될 것 같습니까? 네, 그렇지가 않습니다. 별로. 물론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미국 사람, 영국 사람 막 따라다니니까 그 정도 열의가 있다면 뭐 충분히 가능하지만은 미국 가서도요 영어를 하기 싫으면 안 합니다. 농땡이 치려면 얼마나 농땡이 칠 수 있고 미국 가도 한국 사람 많습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끼리만 몰려다니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의외로. 자, 이게 물론 최고지만은 과연 이런 환경이 이제 그렇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뭐 또 불가피하게 다른 또 자선책을 택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러한 접근법은 늘상 영어를 접하는 영어권 국가에 살면서 영어를 배우는 ESL,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적인 환경에서나 가능한 것이지 한국처럼 영어가 외국어인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이 환경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것이다. 한국어만이 통용되는 한국 언어 환경에서 어떻게 영어로만 듣고 말하며 영어로 사고하고 영어 원어민처럼 과장된 제스처를 쓸 수 있겠는가. 예, 그 다음 더구나 촘스키의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태어난다는 언어 습득 장치 Language Acquisition Device 기능이 점차 소멸되는 언어 습득의 환갑 나이인 12, 13세, 뭐 한 14세, 15세까지도 간다고 합니다만은 사람에 따라서는 를 넘긴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그것도 우리말과 언어 구조가 전혀 다른 영어를 익히는데 모국어를 배울 때처럼 터득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도 영미인 중심적 발상으로 한국인의 언어 환경을 전혀 도외시한 무리한 요구라 아니할 수 없다. 예, 그 다음 또한 이들은 반복 훈련을 강조하는 기존의 오디오 링구얼 학습법이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영어가 외국어인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언어 습득은 역시 모방, 미미크리과 반복으로부터 시작된다. 일본인으로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도쿄의 코가쿠인 대학의 외국어 학과장인 히데오 다케무라 교수는 The best way to learn a foreign language is to imitate. 영어 습득의 비결은 모방이다 라고 영어 습득의 첩경을 말하고 있다. 뭐 이것도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황. 이거 몰라서 우리가 영어 못하는 게 아니죠. 이런 뭐 이론이야 이제 민명철 씨 나올 그 당시는 뭐 우리가 워낙 이제 회화가 막 처음 시작되는 때라서 이런 게 뭐 새로운 말로 들렸을지 모르. 지금은 뭐 다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죠. 이는 비단 다케무라 교수뿐 아니라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세계의 영어 학습자들, ESL, EFL learners, 그리고 영어를 잘하는 대부분의 한국인들의 경험을 통한 영어 습득법이라는 것을 참고로 하면 효과적으로 영어를 배우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데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자, 이렇게 하고 다음 학습 동기가 있으면 빨리 배운다. 이거야 당연하죠. 학습 동기가 확실히 있으면 엄청나게 빨리 배우겠죠. 집중이 되니까. 집중이 되면 재미도 있고요. 그리고 오래 갑니다. 오래. 이 관심이 가게 되고 당연히 필자가 오랫동안 현장 교육 경험을 통해 터득한 실용 영어를 효과적으로 습득하는 방법에 대한 결론은 첫째, 자신과 직결된 관심 분야를 먼저 공략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 대화 영역을 점차 넓혀가는 것이다. 필자가 주장하는 동기별 학습 이론은 외국어 습득의 속도는 학습자의 학습 동기와 정비례한다. A direct correlation exists between the motivation of the learner and the rate at which he learns a foreign language. 넌 그것으로서 다시 말해 본인과 연결된 관심 분야일수록 훨씬 빠르게 의학을 습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 이런 거,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것 또 이미 다 해봤습니다. 아주 좋았죠. 굉장히, 뭐 저는 이제 취미 자체가, 취향 자체가 어떤 우주론, 카스몰로지, 우주 생성 기원론, 뭐, 이런 거, 제가 이제 유신론, 뭐 이 종교 쪽에도 이렇게 관련돼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가, 나름대로 입증을 해보려고, 그런 천문학, 우주론, 뭐 좀 더 나아가 뭐 우주 물리학, 이런데, 그리고 생물학, 생물학도 이제 우리 관련이 있으니까 우리 존재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이런 거를 제가 그냥 취미 삼아 엄청나게 봤습니다.
뭐 수백 개 동영상을 뭐 많이 본 동영상은 아마 10회 정도 봤을 겁니다. 그 정도로 제가 물론 그 동영상이란 것이요, 굉장히 그 발음이 좋은 네이티브 스피커들, 뭐 교수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그 내레이터로 나온 그런 그 동영상들이기 때문에 그런 동영상을 들으면 죄송합니다. 발음도 좋아집니다. 아주 발음이 좋아지죠. 좋은 발음을 많이 들으면 좋아집니다. 나쁜 발음을 많이 들으면 발음이 나빠집니다. 자, 예를 들어 영어 회화 면접 시험을 며칠 앞둔 구직자, 다음날 외국인 바이어와의 제품 판매 상담을 하기 위해 전날 밤 하고 싶은 말을 반복해서 외우고 있는 모의고사 판매원, 그리고 모든 회의를 영어로 진행하기로 결정한 회사에서 회의를 준비하는 직원들이 저마다 이러한 동기를 통해 급격한 영어 회화의 실력 향상을 보게 된다. 그렇죠. 이런 동기가 있으면 이거는 굉장히 빨리 늘죠. 예, 물론 그렇다고 해도 평소에 기본적인 기초 실력이 안 되면 이거 아무리 급하게 해봐야 그렇게 뭐 생각만큼 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뭐 급하게 된다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아무리 동기가 있더라도요, 아주 단기간에는 힘듭니다. 물론 그 전에 상당한 기간 동안 기초 실력을 다한 사람, 그 어휘나 독해나 뭐 듣기라든지 그 다음에 뭐 쓰기, 또 문법 이런 것이 갖추어진 사람 같으면 뭐 사실 금방 삽시간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안 된 사람은요, 이거 단기간에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동기 유발이 돼도 그것은 무리 역부족이죠. 예. 자,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꾸준히 공부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어떤 계기를 맞이해서 동기 유발이 확 되면은 영어 실력이 확 늘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둘째,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본 역량, 칼로리이 필요하듯이 목표 외국어, target for language를 배울 때도 그 언어를 구사하기 위해서는 해당 언어 습득에 필요한 언어 기본량, minimum quantity for acquiring language를 익혀야. 그렇죠. 이거 이미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최소한의 어떤 시간, 임계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차야지 실력이 느는 것이지, 거기까지, 그러니까 뭐 1도나 50도나 60도나 물이 안 끓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 온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물이 끓으려면 100도가 돼야 되죠. 99도도 물이 안 끓습니다. 그래서 이 최소한의 시간을 익혀야 한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영어를 많이 배웠다고 생각하지만 따져보면 중학교 때 45분씩 주 4회, 고등학교 때 50분씩 평균 주 6회, 연간 34주 수업일을 계산해 보면 6년 동안 영어를 배운 시간은 모두 약 816시간으로 고작 34일 정도 해당된다. 미국인 34일에 불과합니다. 예, 이 애들이 아무리 미국 애들이라도 그 원어민 환경이라도 34일 가지고는 배우 역부족이죠. 우리는 이 정도를 해놓고는 왜 내가 영어를 못하지? 이상하네. 뭔가 교육 방법이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예. 자,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시절에 영어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지만 막상 영어를 배운 시간은 고작 한 달 남짓 실세입니다. 그나마 이는 입시 위주의 문법 중심 학습이었기에 외국인과 통하는 커뮤니케이션 중심의 실용 회화 학습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물론 이것이 이제 문법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회화를 왜 못하느냐 자꾸 이렇게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니까 이제 이렇게 회화를 해야 뭐 하죠. 문법을 아무리 해도, 단어를 아무리 해도, 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아무리 글을 써도 회화는 하지 않으면 회화는 안 납니다. 그 회화는 따로 해야 됩니다. 그럼 회화만 하면 회화가 느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늘죠. 그러나 이 상당한 실력까지 회화가 어떤 그 경지에 이르려면은 그 나머지 기본적인 실력이 뒷받침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 같이 가야 됩니다. 뭐 쓰기, 듣기, 읽기, 말하기 이런 것이 다 같이 가는 것이 그 원어민식의 그런 수업법이죠. 그런 외국어 그 언어 습득법인데,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자꾸 뭐 문법을 많이 한 사람한테 야, 너 회화 못하냐 하면 그거 참 듣는 사람 참 민망하죠. 우리가 그동안 영어 학습을 해왔지만 외국인과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이 언어의 기본량을 충족시키지 못한 결과인데, 이는 박진길 박사, 정한기 교수의 언어 최소량 미니멈 어마운트 랭귀지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다. 뭐 이것도 요새는 뭐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있죠. 최소한의 시간, 그 임계점까지 가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저도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공부를 하는데 왜 이렇게 늘지 않느냐?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50도가 되어서 물이 끓습니까? 99도가 돼도 안 끓습니다. 100도가 돼야 비로소 활활 끓기 시작하죠. 예. 자, 언어 학습의 연구에 따르면 이 언어 최소량은 약 1000개의 표현 문장에 해당되는데, 본인과 가장 밀접한 관심 분야 약 1000개의 표본 표현들을 발췌해 집중 반복 연습을 한다면 영어 학습의 효과는 극대화될 것이다. 물론 이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예, 근데 뭐 이걸 안 했다고 뭐 회화를 못 한다 그건 아니고, 자기 공부를 결국은 근본적으로 공부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시간이 안 차서 그렇습니다. 임계점이 아직 안 가서 말을 잘 못하는 것이죠. 그 나머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공부는 반드시 한 만큼 실력이 느는데 그것이 바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물이 예를 들어서 99도까지 끓지 않는다고 1도 물하고 99도하고 물이 똑같을까요? 완전히 다르죠. 99도는 이제 거의 끓기 직전입니다. 엄청 뜨겁겠죠.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뭐 쟤나 내나 점수가 비슷한데 그러나 그 속에 있는 내공이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쟤보다 공부를 월등히 많이 했는데 왜 이렇게 아직 이 실력이 비슷할까? 그 걱정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언젠가 확 치고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들으면서 동시에 말하는 연습. 셋째, 영어의 연습을 할 때는 듣지만 말고 반드시 말하는 연습을 하라는 것이다. 듣기와 말하기 반복학습은 외국어 속도에서 매우 중요한데 다수를 동시에 평가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실시되고 있는 지금까지의 듣기 시험 중심 교육에만 길들여진 대부분의 영어 학습자들은 듣기 학습에만 열을 올리지 막상 커뮤니케이션의 핵, core component of communication 인 말하기 능력을 기르는 학습에는 속을 하면서도 외국인과 대화가 되지 않는다고 한탄한다. 그렇죠. 안 해봤으니까 못하는 거죠. 안 하고 하면 그게 이상한 거죠. 연습을 안 하고 돼버리면은. 그런 법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공짜는 세상에 정말 없고 특히 영어에서는 공짜가 정말 없습니다. 자, 실제로 토익 토플의 듣기의 고득점자가 막상 외국인과 영어로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과 미국에서 거주한 지 10년이 넘는 교포가 미국인의 말은 거의 알아듣는데도 실제로 말이 잘 안 되는 현실은 바로 이를 반증해주고 있다.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 듣는 만큼 말할 수는 없지만 말하는 것 이상을 들을 수 있다는 원칙을 기억하고 소리내어 말하는 훈련을 쌓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발음을 자꾸 해보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가 이왕 뭐 미친 듯이 혼자서 뭐 이게 대화를 할 수는 없지만은 책을 읽을 수는 있죠. 소리내어서. 소리내어 읽으면 그것이 거의 발음 연습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화를 하는 것이랑 마찬가지 약간 비슷하기 때문에 소리내어 발음하는 것이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많이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소리내어 읽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물론 옆에 사람도 방해되고 하니까 그렇지만은 하여튼 그게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말하고 제가 생각해도 그것은 발음 연습이 확실히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발음 같은 것은요. 발음 같은 것은 이 많이 좋은 발음을 많이 들으면 좋아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반드시 기억할 것은 한 단어 한 단어에 대한 철저한 그런 발음의 암기가 필수적입니다. 그 단어의 발음을 뭐 대충 알고 주스를 대충 알고 그것을 막 굴려서 뭐 우리나라 사람 못 알아듣게 휙 해버리면 그게 잘하는 거냐? 그건 굉장히 못한 발음입니다. 일단 저는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이 발음이 좋아지려면 첫째, 영어 발음을 정확히 암기할 것. 자, 첫째 단어를 외운다는 것은요. 뜻을 외우는 것이 50%, 발음을 외우는 것이 50%, 합해서 100%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발음이 중요합니다. 그 발음이 한 단어 한 단어 정확해야지 그 사람이 자신감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 전체 어떤 인토네이션도 거기에 따라 자신감이 생겨서 좋아지는 것이지 한 단어 한 단어 발음이 자꾸 이게 자신감이 없어지면요. 영어 전체 발음이 힘이 없어지고 그런 힘이 없는 발음은 좋은 발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영어 그 이제 앵커들 미국 사람 보면요. 빵빵 겉으로 크지 않은 것 같아도요 밑에서 빵빵 울리는 발음이 나오죠. 그게 자신감이 넘쳐 흐르죠. 거대한 물결처럼 그런 자신감이 흘러 넘칩니다. 그런 발음이 좋은 것입니다. 뭐 막 가볍게 이렇게 뭐 촐랑촐랑하는 그런 발음은 아주 뭐 별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여튼 그 말하기 연습도 안 하면 못합니다. 쓰기도 안 하면 못하고 그러니까 이 처음에는요 다 따로 논다고 보셔야 됩니다. 말하기 따로, 듣기 따로, 쓰기 따로, 읽기 따로, 문법 따로, 어휘 따로 뭐 다 죄다 따로입니다. 하나 하면 다 되느냐? 우리는 뭐 이 오해를 많이 하는 분들 처음에 내가 말만 좀 하면 뭐 다 듣기도 되고 쓰기도 되고 읽기도 되고 다 될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죠. 전혀 안 됩니다. 예. 말하기 열심히 하면 말하기만 됩니다. 그것도 뭐 아주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말하기는 아니고 약간 그저 뭐 그냥 일상생활 이렇게 하는데 약간 할 수 있는 그런 회화들은 충분히 가능하죠. 열심히 하면요. 그러나 다른 건 또 안 넣습니다. 전혀. 물론 뭐 회화를 엄청 해버리고 회화 공부를 엄청 하다 보면 당연히 어휘도 늘고 뭐 어느 정도 읽기도 늘고 하겠지만 그렇게 엄청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회화라도. 예. 자, 넘어갑니다. 마지막으로 필자의 경험으로 터득한 오디오 테이프를 활용한 영어 회화 학습법을 소개한다. 1단계는 듣기로 먼저 5회 반복하여 오디오 테이프의 내용을 면밀히 듣는다. 2단계 따라하기는 원어민의 발음을 듣고 10회 정도 따라한다. 3단계는 동시에 말하기. 즉 듣기와 동시에 말하기로 원어민의 녹음 소리와 동시에 말하기를 10회가량 반복한다. 이때 주의할 점 녹음기에서 나오는 원어민 소리의 볼륨이 반드시 학습자의 따라하는 소리보다 커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본인의 잘못을 수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 4단계는 대화하기로 원어민과의 체험 대화를 하거나 이것이 여의치 않는 경우 영어 회화 동아리를 만들어 배운 내용의 대화 연습을 통해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든 것이다.
1, 3단계의 사이클을 10회만 반복해보라. 특히 테이프 상의 원어민과 동시에 말하는 SS 학습법 simultaneous speaking으로 집중 훈련해보면 놀라운 효과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건 뭐 제가 보니까 참 좋은 방법이죠. 근데 누가 이렇게까지 귀찮아서 어떻게 이렇게 저는 이렇게 못하겠습니다. 솔직히. 어떻게 뭐 복잡해서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예. 이 방법이 너무 복잡하면요. 따라하기 힘듭니다. 가급적 방법은 좀 단순하게 쉽게 가셔야 됩니다. 정말 단순하게. 예, 그래서 마음에 부담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이 자체가 너무 공부가 돼버리면요.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공부처럼 하지 마시고 노는 것처럼 취미처럼 즐기는 것처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너무 절차가 복잡하면은 이게 공부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물론 며칠은 하겠지만은 그 다음부터 하기 싫어집니다. 그러면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단순한 방법으로 자기가 즐길 수 있게 즐기는 사람은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즐길 수 있을까? 그걸 자꾸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즐길 수 있는 방법. 나는 이걸 좋아. 나는 스포츠를 좋아하는 스포츠를 한번 파보겠다. 영어로. 그것도 굉장한 좋은 방법입니다. 하여튼 그런 건덕지가 있거든. 끝까지 물고 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뭔가 취미, 취향, 즐거움, 기쁨 이런 걸 가지고 해결을 하셔야지 뭐 인내력을 가지고 정교함을 가지고 복잡함을 가지고 뭐 아주 이 방법 참 끝내준다 보기에 복잡하고 진짜 이 뭔가 될 만하겠다. 그래가 뭐 이 공부를 하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할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들 방법에 맞는 방법을 택하십시오. 저는 뭐 여기 제가 이분 책도 많이 봤고 이분도 상당히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 여기 뭐 좀 옛날 우리가 영어 회화를 전혀 안 하던 우리나라 그 시절 1980년대 70년대 시절 막 그런 말씀 같습니다. 보니까 하여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